네, 안녕하세요.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원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영어가 어렵게 나오면서 굉장히 어머니들의 지금 표정이 어두우시고,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있었던 학생들도 굉장히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었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머니들한테 영어에 대해서 먼저 오늘 이번에 시험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경향성이 어떠할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도 설명이고, 그리고 특히나 오늘 상위권 다들 맞으시죠? 상위권 설명에다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중요하긴 하지만 또 시간을 많이 쏟을 수가 없는 게 또 현실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공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그 측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설명해 주셨지만 EBSI에서 영어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수능 개념부터 시작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마지막 파이널 강좌까지 전체 커리큘럼을 다 담당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당장 이제 고3 학생들이 보게 될 EBS 수능 개념 강의 노트를 제가 직접 독해이정이라는 교재 이름으로 집필도 직접 하고 지금 따끈따끈하게 찍고 있습니다. 총 30강 완강인데 지금 현재 21강 정도 촬영한 상태고요. 제가 이렇게 EBS를 하는 게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내신 공부할 때 수능 특강을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 면에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이 부분은 다 잘 되는데 어떤 특정 영역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찍어둔 수많은 EBS 강좌들을 중에서 큐레이션을 해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 강의를 들으면 돼 라고 해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영어에다가 시간 많이 쏟을 수 없는 학생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 지금 학부모님께서 잘 들으시고 학생분들도 꼭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저도 지금 여기 오면서 바깥에 제 포스터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제 사진이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민망한데 어쨌건 제가 지금 만들어둔 그 브로셔랑 그다음에 혹시 그 안에 들어있는 브로셔도 지금 한번 이렇게 훑어봐 주시겠어요? 이게 다 뭐냐면 어머니들이 지금 제 설명회를 들을 때 보시라고 만든 브로셔는 아니고요. 제 설명회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앞에를 보면서 들으시다가 이따 제가 이거 좀 촬영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올해 수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 놓은 거 그거 나올 때만 촬영 딱 2번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쓰실 것도 없고 찾으실 것도 없이 저만 보면서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 제가 브로셔를 만들어 둘 때 초점을 뒀던 거는 학생들이 읽기 쉽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들으신 다음에 학생들한테 꼭 직접 한번 읽어보라고 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모토는 딱 이거예요. 저랑 공부할 때 영어 공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대신에 영어 공부를 쭉 계속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준다. 이게 저의 모토입니다. 자, 그러면 제 모토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전부 다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문제 푸는 시간이 어떻게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특히나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암기 시간을 어떻게 내가 줄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기에 학생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부터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 수업 특징 중에 하나가 PTL과 PTR인데 이거는 제가 오늘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제 수업하는 방식 때문에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성도 올랐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제 가르쳤길래 이번에 빈칸 추론이 얼마나 어려웠는데 빈칸 추론 문제도 풀어서 다 맞출 수 있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지 그냥 바로 결론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수능 문제였어요. 이번 수능 문제였고 오답률이 81.6%입니다. 아마 설명회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수학에서 오답률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오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영어는 오답률을 좀 잘 보셔야 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학은 다 어쨌건 보기가 다 숫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찍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아닌 거나 아니면 진짜 이거는 정답이 되거나 이렇게 내가 숫자만 보고 이건 정답 확률이 절대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없어.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확률을 가지고 5개 중에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다 숫자니까. 근데 영어랑 국어, 독서 영역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언어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적어도 5개 중에서 이거는 정답 아니야 라고 할 만한 게 2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사실 3문제 가지고 제대로 이게 이 세 문항 중에서 뭐가 정답인지를 골라내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게 아니라 3개 중에서 하나를 맞는 거 틀린 거를 제대로 분별해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답률이 40% 정도 되어야지 이제 이건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정답률 40%막 예를 들면 10% 이런 문제는 영어에서 잘 안 나오는 편이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예요. 40%대만 돼도 영어에서는 이 문제 어려웠네 라고 하는 문제 유형에 속합니다. 그 정답률이 30%대 들어간다. 그러니까 즉 오답률로 따지자면 70%대가 된다. 그러면 이거 완전 이제 메가스터디에도 최상이라고 난이도가 뜨는 그런 항목인데 이번에 오답률이 81.6%가 나왔었던 항목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지 이건 제 수업을 듣던 안 듣던 어머니들께서 반드시 학생들한테 이 부분만큼은 미래탐구 이거 유튜브에도 분명히 올라갈 거니까 이 부분만큼은 야, 너 이거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처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해보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제 수업을 들으러 온 학생들도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이렇게 본 다음에 정답 3번 이렇게 문제를 그냥 정답을 거의 찍신 내린 듯이 풀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X를 치거나 여기에다가 X를 쳐서 문제를 풀어요. 조금은 이제 조심성 있게 신중하게 문제 푸는 학생들이 오답수거를 한답시고 여기다가 이제 X를 치면서 푸는데 아마 집에 가셔서 이제 자녀분들 문제집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정답률이 막 낮게 나오는 이런 문제일수록 어떻게 공부해야지 빛을 발하냐면 문제를 풀 때 1, 2, 3, 4, 5번에 대한 보기 위에다가 직접 X 치는 훈련을 1월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기를 봤을 때 1번은 아닌 것 같으니까 1번 보기 여기 숫자 위에다가 X를 치는 게 아니라 1번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멀티플 디자인이라는 표현이 틀렸어 라는 거를 정확하게 X를 칠 수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모든 문제들,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것도 맞아 보이고 저것도 맞아 보이는 그러한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제 반에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미래탐구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저희 반에 원점수 100점인 학생이 있었는데 이번에 원점수 100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처음에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위에다가 X를 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학생의 방법을 바꿔서 여기 위에다가 정확하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 부분이 틀렸고 3번에서는 앞은 맞는데 뒤에가 틀렸다. 그 다음에 5번에서는 뒤에는 맞는데 share their perspectives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X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결론적으로 뭐가 좋냐면 자 영어 수업 들은 다음에 이런 말 아마 자녀분들이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영어 단어만 외우면 될 것 같다. 왜냐면 학원을 다녀도 내가 느는 기분이 잘 안 든다. 이런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수업 시간 3시간 동안 10문제를 나간다고 쳤을 때 예를 들면 3문제를 내가 맞았어요. 어려운 지문을 나가서 3문제를 맞았는데 3주 후에도 10문제 나가는데 똑같이 3문항을 맞아옵니다. 그러면 뭐야? 나 듣기 전에도 3문항 맞았고 3주 후에도 또 똑같이 3문항인데 이게 내가 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영향이 없는 건지 애들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이걸 하나의 문제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5가지의
OX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답이 어머니들 이렇게 해서 정답이 최종적으로 4번이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고민하다가 1번은 아닌 거, 3번, 5번 아닌 건 알겠는데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4번을 안 고르고 2번을 골라서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1번, 3번, 5번을 골라서 틀린 거랑은 달라요. 왜냐면 내가 5개 중에서 정확하게 정답이 아닌 1, 3, 5번을 일단 소거한 다음에 2개 중에 골려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는 와중에는 결론적으로는 틀렸지만 그래도 내가 5개 중에서 3개는 확실하게 X를 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이거에 대한 기준이 스스로 서져 있어야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얘는 무조건 다음 모의고사 때 성적 오른다라고 확신을 가지는 순간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어떤 순간이냐면 끄덕끄덕 하면서 X를 칩니다. 스스로 이해를 하면서 이건 여기가 아니지. 이건 여기가 아니야. 라면서 스스로 끄덕끄덕 이해를 하면서 X를 치는 순간이 오면 그러면 그 학생은 그 다음번 모의고사 때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직접 X를 치면서 문제를 푸는 걸 제 수업에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이거를 6월, 8월부터 연습을 하면 사실 늦어요. 1월부터 문제 푸는 방법 자체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맞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맞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4개는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X인지가 본인이 스스로 이게 납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려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했던 말을 제가 지금 잠깐 여기 후기를 빌려서 설명을 하자면 문제를 알고 풀었어. 이건 이렇게 풀어서 답이 이거고 모르는 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부터 모르겠다. 이거를 학생이 직접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보통 이제 예를 들면 학생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문제 풀 때 도대체 어디에다가 X를 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다가 그 다음부터 처음에는 어머니들이 어떻게 애들이 문제를 푸냐면 그 문제집 본인의 테스트지, 본인의 시험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위에다가 X를 쉽사리 잘 못 쳐요. 내가 정답이 어렴풋이 3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1번의 어떤 특정 단어 위에다가 X를 치는 게 아이들의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먼저 지문에 대한 이해를 다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따로 별도로 30초에서 40초 동안 시간을 줍니다. 지문 이해를 지금 저랑 다 한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X인 부분을 스스로 X 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지문 이해 다 됐으니까 바로 X 들어갑니다 하면서 제가 그냥 제 템포대로 수업을 나가버리면 그거는 강사의 퍼포먼스를 보다가 집에 가는 거에 불과해요. 근데 점수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르거나 1등급을 계속 잘 유지할 수 있으려면 지문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지금같이 불수능의 경우에는 보기에 대한 소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면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오답을 소거하려고 하니까 풀이 시간도 줄고 헷갈리는 선지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영어를 수학처럼 접근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일목요연하게 딱딱 떨어지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답을 고르려고 하는 것보다 오답을 소거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정말 강조하는 고3 때 들어서 특히나 중요한 게 바로 단어 암기 시간을 줄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단어 암기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 돼요. 영어의 팔할이 단어인 거는 학생들도 알고 있고 어머니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어는 영어 공부를 해오던 순간 동안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왔을 거예요. 근데 영어 단어 암기 시간을 줄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딱 이거예요. 하루에 단어 100개를 외우는 절대적인 시간을 줄여주는 것. 이게 저의 수업의 모토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고2 때도 고1 때도 계속 원점수 100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성적 유지만 하면 돼요. 라는 부모님들 이 반에도 계실 거예요.
근데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우리 아이가 영어 실력이 고3 문제를 풀어도 점수가 잘 나오는 성적이었다 하더라도 영어 단어 외우는 것만큼은 절대 등한시해선 안 돼요. 그래서 제 수업 듣고 원점수 100점 또는 95점 이상 나와서 점수가 탄탄하게 나와도 작년 같은 경우에 방금 최근에 있었던 올해 수능 말고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영어가 그래도 비교적 점수를 받을 정도가 나왔는데 다른 과목 때문에 이제 N수를 하게 된, 재수를 하게 된 그런 학생들도 제 단어장을 사서 구매해서 이제 재수학원에 들어갑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영어 단어는 잘하는 학생들한테도 워낙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영어다 그냥 문제 풀면 그래도 1등급 언저리 나오니까 고2인 이 순간에도 어느 정도 나오니까 영어는 그냥 유지만 하면 돼요 라고 하던 학생들이 이번에 91점 정도 나오던 학생들이 심한 경우에 78점까지도 떨어진 학생들이 이번에 꽤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 영어 단어가 일단 휘발성이 너무 강했고 이번 문제가 오답 속어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모르는 단어까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학생들은 단어를 다 아는 상황에서도 오답 속어가 쉽지 않았던 상황인데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 오답 속어는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자, 근데 그러면 하루에 단어 100개를 외우는 거 어떻게 시간을 줄이는지를 제가 그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 단어장이에요. 올해부터 이 단어장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제가 이거를 아예 다 시즌 1, 2, 3, 4를 전체 다 컬러로 바꾸었는데 이건 전의 사진이지만 제가 이걸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 3월 Day 1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루에 Day 1 하나를 한 페이지를 전부 다 외우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2020년 3월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2020년 3월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의고사 회차는 언제 들어가 있냐? 한 번의 모의고사 회차가 데이 3나 4면 끝납니다. 그러면 데이 4 때는 2020년 예를 들면 6월 모의고사 거 단어가 들어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어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머리 기호가 붙어있고 회색 바탕인 거는 실제로 그 2020년 3월 모의고사 때 등장했었던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 밑에 이렇게 말머리 기호 안 달려있게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그 단어 inherent라는 단어의 유의어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제 단어장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를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냐면 제가 어머니들한테 영어 단어 하루에 100개 외워야 돼요 라고 얘기를 들으면 우리 반은 그래도 상위권 반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까 많은 분들이 우리 애는 단어 100개 하루에 못한다. 지금도 못하는데 고3 때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처음엔 겁을 냅니다. 근데 제 단어장 구성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생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inherent라는 타고난 내재된 고유의 선천적인 이걸 의미하는 이 단어는 워낙 중요한 기출 단어이기 때문에 매번 모든 모의고사에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이번 수능에서 나왔고 9월에도 나왔고 6월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데이 4가 지날 때마다 모의고사 기출이 계속 바뀌는데 학생들은 이 단어를 한 번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분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할게요. A라는 기출 단어가 지금 inherent라는 단어로 등장을 했을 때 A라는 단어 밑에 B, C, D, E 이 A의 유의어들이 그 단어장에 갖다 붙는 구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출 문제에서 매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4일 정도 후에 또 데이 5를 하게 될 때에도 이 단어는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출이 되니까. 근데 그때는 A라는 똑같은 단어로 기출되는 건 아니에요. C라는 단어로 기출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innate라는 단어로 C로 기출되면 이 단어만 제가 집어넣어 놓는 게 아니라 그때도 그 밑에다가 A, B, C, A, B, D, E 이 구조를 같이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 그룹을 얘를 그룹으로 보게 돼서 계속 단어가 바뀌어서 이 지문에 등장을 하더라도 이게 이 말이구나라는 거를 계속 같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럼 이걸 단어 외우는 시간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딱 이런 단어장을 아이들이 봤을 때 놀래요. 첫날. 그래서 아이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을 제가 많이 할애하는 편입니다. 처음에 딱 이 단어장을 봤을 때는 얘도 다 모르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어를 외우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확대하면 이 그룹이 나온다라고 했죠. 얘도 반복되고 얘도 반복되는 단어다 보니까 2주인만 제 수업을 잘 따라와도 딱 이 오늘 외워야 할 단어장을 폈을 때 이 그룹 아는 그룹, 얘도 아는 그룹, 얘도 아는 그룹, 이 아는 그룹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중에 기출문제를 봤을 때 내가 기출문제를 봤을 때 한 지문 안에 모르는 단어가 예를 들면 처음에는 8개였다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학생들이 게임하듯이 단어를 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외우냐면 처음에 외울 때 이걸 보고 나서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시험을 보도록 구조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여기에다가 테스트를 볼 때 여기 옆에다가 걸린 시간을 적도록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단어를 외울 때 걸렸던 시간이 내가 얼만큼이었는데 그게 얼만큼으로 점점 줄어드는구나를 아이들이 실제로 체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단어 외우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줄고 있다는 걸 알아서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나눠드렸던 제 잘 남았던 그 브로셔 있죠. 핑크색 브로셔. 그거 한 번만 열어주세요. 핑크색 브로셔를 열어주시면 네, 맞아요.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에 맨 앞부분에 단어 암기 시간이 줄어든다 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 밑에 표가 나와 있어요. 표가 나와 있는데 고3 모의고사 2등급 학생들이 1주차 때 얼마나 걸리는지를 제가 넣어놨는데 고3 모의고사 2등급이라 함은 고2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1등급인 학생들입니다. 한 등급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1주차 때는 평균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단어 100개를 외우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단어를 열심히 외워서 옆에 오른쪽 표를 보면은 6에서 8주차. 그러면 평균 20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6에서 8주차라고 딱 이렇게 명명을 해둔 이유는 뭐냐면 6에서 8주차가 딱 어느 시기냐면 겨울방학이 끝날 때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가 처음에 외워서 이제 단어를 외우는데 하루에 45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생각보다 개학을 하고 나면 45분이라는 시간조차 영어에 쓰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니기에도 너무 정신없어요. 그리고 평일에도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인강도 들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단어를 영어 숙제도 아니고 단어 외우는 데만 해도 45분이 걸린다? 이걸 쓸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겨울방학 1, 2월 동안 내가 20분대로 줄여들면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단어를 외우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겨울방학 때 걸렸는데 학교 다니면서 외우려고 하는데 시간이 20분대로 줄어드네?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특히나 내신하면서도 제 반 아이들은 이 단어 소화 다 합니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학생들을 믿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테스트지를 제출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보내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전 때 보내는 친구도 있고 새벽에 보내는 친구도 있고요. 저한테 제출하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오전 1시 때 보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 녀석 무조건 다음 시험에 성적 오르겠다라고 제가 느끼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 순간인데 자, 혹시 아시겠나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건 한 학생이 보낸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맞아요. 한 시간대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얘가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도 맞지만 습관이 들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제 목표는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를 습관으로 만들어 주게끔 하는 그걸 이끌어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수업을 하는 건 저도 전문 영어학원 출신이에요. 선생님들 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영어는 수업을 들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접근법이고요. 결국에는 단어를 외워야 돼요.
근데 영어 단어는 요즘에 가면 갈수록 지역적인 단어들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애가 영어를 지금 곧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3 때 영어를 놓으면 그 순간 EBS 단어만 해도 지역적인 단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소화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단어를 외워야 된다라는 건데 단어를 외우는 습관을 잡아주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 제가 그 중에 한 명을 잡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처음에 외우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걸렸고 지금 얼마나 걸리는 것 같아? 참고로 이 학생은 계속 이제 1등급 2학년 때까지 마다오던 학생이에요. 이제 그 학생한테 이제 3학년이 되어서 물어본 건데 처음에는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는데 계속 보고 겹치는 단어가 많아지니까 20분 딱 집중하면 암기가 된다. 그러면 20분 딱 집중해서 암기가 된다. 아, 근데 선생님 20분 딱 집중해서 암기가 됐는데 그게 애 머릿속에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 테스트가 엄청나게 빡센 편입니다. 오죽하면 인터넷에 혹시 나무위키라고 아세요? 이제 각종 잡다한 정보 올라오는 건데 이제 저에 대한 나무위키도 있어요. 거기에 원정이 현강 들으면 단어 일주일에 몇 개 외워야 되고 테스트를 몇 개를 봐야 함 이렇게 악명 높게 거기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제 테스트는 빡센 편이에요. 일주일에 어머니들 5일 외우도록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에 단어 몇 개라고 했죠? 100개. 그러면 일주일에 몇 개를 외워야 돼요? 500개. 거기에다가 전주에 수업에서 했었던 단어도 누적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최소 550개를 시험을 보는데 그걸 550개를 시험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와서 50개를 시험을 보는데 주관식입니다. 당연히 이건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뜻을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게끔 한국어를 적는 건데 대신 품사 틀리면 틀린 처리하고요. 이번에 외운 단어의 뜻으로 예를 들면 perspective, 관점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원근법으로 쓰였다? 그러면 원근법으로 적어야지만 맞게끔 해줍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외우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냥 어떻게 걸려서 맞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50점 시험을 보는 550개 중에서 뽑아서 50개 시험을 보는데 45점 이상을 꾸준히 맞추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계속 보고 겹치는 단어가 많아지니까 20분 빡 집중해서 암기하면 외워진다라는 게 얼기설기 외워가지고 대충 20분이면 돼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단어를 외웠을 때 그거를 시험 보는 데까지 혼자서 테스트 보는 데까지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너무 대단해서 이 학생만 대표적인 거 아니냐? 아니고요. 이 학생이 물론 외초에 잘하는 학생이었던 건 맞지만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학생들은 20분 정도로 시간이 줄어드는 게 평균적으로 8주에서 오래 걸리는 학생들은 12주까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표에서 조금 더 밑에 보면 고3, 모의고사 4, 5등급 바로 밑에 칸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감사해요. 여기 나와 있으면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우리 애는 다른 거는 상위권이어도 영어는 잘 못한다. 영어 단어 진짜 취약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도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리면 제가 이렇게 그 학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 숙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너는 영어 단어만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겨울방학 때 하루에 1시간 반씩 영어 단어만 투자하면 그 학생은 학교 다닐 때 딱 3월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영어 단어를 외우는 시간이 하루에 100개 외우는데 40분에서 50분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정말 큰 시간이에요. 고3한테. 정말 그 시간이 줄어들면 인강 하나를 들을 수가 있는 배속해서 인강 하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 학생들 자체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제 수업이 되게 재수생들한테도 인기가 있어서 6월 끝나고 이제까지 공부 하나도 영어 공부 안 하다가 6월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요이 땅 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재수생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수업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부터 해도 9월 전까지 시간이 줄긴 합니다. 근데 저한테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이것만 미리 사서 들어가서 제가 그 재수학원에서 영어 단어만이라도 먼저 시작할 걸 그랬어요. 왜냐면 6월에 시작해도 줄긴 줄지만 6월에도 계속 하루에 그 정도의 시간을 어쨌건 투자를 해야지 줄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시작을 미리 안 했던 게 너무나 아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학생일수록 보면
모르는 단어가 줄어든 게 느껴진다. 단어 외우기가 정말 정말 힘들지만 처음 단어장을 받았을 때 학생들 모두 다 이 생각해요.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해냅니다. 저는 관리 이탈률이 0%예요. 제가 되게 자랑하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저를 좋아해서도 맞아요. 학생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이 되게 저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제가 하는데 중간에 뭐 무달 이탈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만 봐주세요 이런 거 절대 일절통하지 않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관리 이탈률이 0%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랑 싸워가면서 단어를 해야 되는 걸 저랑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습관을 잡아준다라는 게 저의 모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0문항 그 어렵다라는 시험 거기에서 계속 40점을 넘으면 특히나 2주 동안 연속해서 40점을 넘으면 제가 선물을 줍니다. 이건 아이들이 좋아서 시험을 잘 보는 건데도 제가 선물을 줘요. 근데 선물이 뭐냐면 제 얼굴이 들어간 공책을 주거나 지우개를 주거나 이런 걸 주는데 애들이 아직 애기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거나 뭐 기프티콘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받으려고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제가 아까 학생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걸 보시면 수업 시작하기 전의 시간이에요. 아직 학생들이 다 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시작하기 한 얼마 전의 시간 같아 보이세요?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제가 업다운 할게요. 몇 분 전? 5분 전. 바로 45분 전 모습입니다. 미친 듯이 외웁니다. 아니 선생님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와가지고 시험 잘 보려고 이렇게까지 하냐. 사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시험을 잘 봐서 정의굿즈 탈 거예요. 막 이런 학생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 열혈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애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들 계시죠. 왜 이제 이렇게 득달같이 단어를 외우려고 하냐면요. 저는 아까 관리 이탈률이 0%라고 말씀드렸죠. 체계적입니다. 자, 50점에서 40점 이상을 2주 연속 받고 모든 과제 다 해왔을 때 그 선물을 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안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20점 미만은 무조건 남아서 재시험 보고 통과할 때까지 재시험을 보고 집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중간 점수에 만족하면서 30점대, 35점대에 만족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안빈낙도를 꿈꾸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당근까지는 필요 없다. 근데 엄마랑도 영어는 이 정도로만 하기로 우리 엄마도 참아준다. 근데 제 시험까지는 안 봐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35점 이하부터 20점 위에까지 그러니까 그 중간의 구간은 저랑 1대1 테스트를 봅니다.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해요. 과연 1대1 테스트가 나은 것인가? 제 시험이 나은 것인가? 모두 다 싫죠. 다 집에 가고 싶어 해요. 집에 왜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뭐 좋은 게 많이 있는지 집에 엄청 가고 싶어 해서 집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 모토는 영어에 대한 접근법과 영어 공부 방법, 영어에 대한 문제 푸는 방식은 수업 시간 안에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역할은 학생들이 꼭 스스로 해야 되는 단어를 특히나 상위권일수록 등한시하기 쉬운 영어 단어를 제가 외우도록 습관을 만들어주고 그 시간을 계속 줄여나가는 게 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아까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2번 정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너무나 바쁘겠지만 기말고사가 끝나면 무조건 이제 그냥 바로 그냥 관성처럼 그냥 학원에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꼭 한번 시험을 보고 학원을 등록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 화면을 찍어주세요. 학생들이 시험을 봤을 때 수능 2번 수능이에요. 2번 수능을 봤을 때 이 문제를 우리 애가 틀린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지금 약하다라는 걸 한번 스스로 자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위권일수록 특히나 중요해요.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넘길게요. 다음 페이지 요거까지만 찍어주세요. 40번 문제, 42번 문제가 특히나 학생들이 엄청 이제 뭐야 당연히 맞추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이번에 요약문 문제도 무려 오답률이 75%가 나왔어요.
제가 아까 오답률 60%부터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양문은 2등급 이상을 받으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유형인데도 이번에 이렇게 어렵게 나와서 저희 반에서 아까 100점 나왔는데 이번에 원점수 100점 나왔다 이런 대견한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어떤 안타까운 학생들이 있냐면 95점 이상을 받다가 89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는 76으로 떨어진 학생이 저희 반에도 있어요. 멘탈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앞에 문제부터 24번도 이거 중복 답변 아니냐 이러면서 이번에 논란이 막 있었는데 앞에 20번 때 문제가 하도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뒤에 문제를 푸는데 자기 역량을 끝까지 다 발휘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아까 저랑 오답 속어 하는 거 훈련하듯이 수업 시간에 계속 멘탈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따끈따끈한 최근에 받은 수능 날 받은 후기를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이러면 너무 좋겠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1등급 나왔어요. 이 학생이 아까 이제 우리 반에 있었던 영어 다 맞았어요. 이런 학생이고요. 물론 1등급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은 다른 과목 다 잘해. 영어는 2등급 이상만 받으면 돼요. 이런 학생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나 영어는 논술 최저 맞추는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번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영어 때문에 또 사탐 때문에 논술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논술 보러 갔더니 텅텅 비었다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특히나 상위권일수록 영어에서 빠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영어 때문에 재수합니다 라는 그 댓글이 제 유튜브에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영어만 해라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영어 공부를 하기는 해야 돼요. 방법 자체는 저랑 수업 시간에 해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에 대한 단어 외우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 습관을 저랑 같이 잡는 걸 저는 모토로 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시간은 줄고 등급은 오릅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다 이런 어머니들이 어디서 하실 수 있으시냐면요. 제 이름이 원정의입니다. 이거 검색하시면은 여기 밑에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에 바로 댓글 비밀 댓글도 아무렇게나 다 남기실 수 있으니까 비밀 댓글로 남기셔서 지금 저랑 상담하고 있는 어머니들 많으시고요. 여기에다가 남기시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서는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EBS 쇼츠도 올려놓고 수업시간 현강 쇼츠도 올려놨으니까 어머니들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엿보고 싶으실 때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홍보 하나 드릴 거는 제 정규 수업은 수요일 저녁 6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진행을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애가 이 선생님이랑 과연 합이 잘 맞을까? 저는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듣고 제 수업에 신청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공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공개 강의 그 유인물 받으셨죠? 그거 들으면 학생들이 아마 뿅 가서 무조건 제 수업을 듣겠다고 할 테니까 어머니, 아버님께서 여기에 이 시간에 어차피 기말고사도 끝났을 때니까 놀고 있는 거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보내보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정말 안타깝게도 저랑 시간이 맞지 않아서 수업을 못 듣더라도 제 수업은 한 번 공개 특강 들으면 3월이든 6월이든 9월이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우와 어디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제 강의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